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강연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대학 강연을 나가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이 조영찬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나이는 38살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시청각 언어 중복장애인 학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런 켈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 학생에게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 도우미 같은 분이 들어오셨어요. 노틀담의 꼽주처럼 이렇게 키가 120밖에 안 되고 혹이 있는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도우미가 아니라 김순호 씨라는 아내분이었어요. 제가 강연을 하면 이렇게 몰스 보호처럼 찍어주는 거예요. 손바닥이나 허벅지에다가 제가 말하는 걸 찍는 겁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할 때는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전 부호가 생겼어요. 컴퓨터 전환 부호가 생겨서 전산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치면 갈 수 있게 이렇게 변환이 되었죠. 영찬 씨가 이제 그래도 이제 걱정스러운 겁니다. 제가 과제물을 참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저 점수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과제를 너무 잘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했습니다. 영찬 씨는 가장 가치 있는 참된 삶을 살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다.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살에 대학교 1학년의 학생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졸업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작가가 된다라는 꿈은 이루기 쉬운 꿈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꿈일까요? 아마 상당히 어려운 꿈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찬 씨,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도 용기를 주고 영찬 씨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죠. 제가 블로그에 영찬 씨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방송국에서 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 방송국에서는 특집으로 이렇게 영찬 씨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영찬 씨한테 전화를 했죠. 물론 영찬 씨는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아내분 김순호 씨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계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영찬 씨가 그 당시에 4학년이었거든요. 좋은 방송국에서 출연시켜준다라고 하는데 영찬 씨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네, 영찬 씨 이야기하고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영찬 씨가 방송하기 싫대요. 왜요? 방송하면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기에도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영찬 씨가 지금 다큐멘터리 찍고 있대요. 2년 전부터 3학년 때부터 찍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 못 나간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팟캐스트나 어떤 걸로 디지털 카메라로 방송을 준비하겠다,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도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오히려 방송에서 좀 나가면 그런 기회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잘 될 겁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근데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제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영찬 씨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2011년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조영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시나리오 작가로 검색이 됩니다.
꿈을 심어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동할 정도로, 제가 영찬 씨를 가르쳤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울 정도로 이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가졌던 게 네 번째로 독서입니다. 여러분, 책은 좀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이동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마 핸드폰 무료하니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워낙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누구나 그죠? 거북이목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동할 때 절대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진동으로 해놓고요. 진동이 오면 전화가 오면 받을 뿐이지 스마트폰을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종, 별종이 되어보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절대 안 보겠다. 책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보세요. 저도 책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갈지 몰랐었는데요. 제가 1년에 책을 꾸준하게 읽기 시작해서 한 달에 1년에 100권, 많이 읽을 때는 200권에서 300권씩 읽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근력을 키우다 보니까 근본적인 체력이 쌓입니다. 책은 당장의 여러분 삶을 아마 바꾸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도 바꾸지 못할 겁니다. 아마 해답도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꾸준하게 책을 읽으시면 근본적인 삶의 경쟁력을 반드시 구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잘 풀려나가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잘 나갈 때는 아무 고민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나가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덜뿌리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누군가를 여러분이 넘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쓰러졌을 때, 여러분 완벽하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쓰러졌을 때 어떤 사람은 죽도록,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긍정 마인드가 뿌리 깊숙하게 자리 잡아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고 반드시 내 힘으로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많은 직업적인 제가 살아왔던 갈등, 그리고 제가 삶에서 얻었었던 교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직업적으로 직업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직업을 창조해야 될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갈등이 있더라도 절대 그 갈등에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갖추려는 데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